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고가주택 양도 차익을 알아야 어쨌든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, 고가주택은 이제 9억 원 이하 되는 주택을 일단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그러죠. 그러면 양도 차익은 보통 내가 이 집을 40억에 팔았어요. 40억에 팔았는데 이 집을 10억에 샀다. 그럼 40억이 이제 양도가액이라고 부르고, 이 10억을 취득가액이라고 부르는데, 보통 이 양도가액에서 이 취득가액 빼서 30억, 이거를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, 물론 뭐 이 취득가액 계산할 때 10억 말고 뭐 복비도 계산하고 뭐 취득세도 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물론 빠지긴 하지만, 그냥 간단하게 내가 판 값이랑 내가 산 값 두 개를 빼면 양도차익이다. 근데 9억 부분은 비과세라고, 자기가 1세대 1주택이고 뭐 2년 실거주를 했는 경우에 9억 부분은 비과세라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, 그러면 내가 40억에 팔았는데 10억에 샀고 30억에 남는데 이 9억은 비과세니까 이 30 마이너스 9억 해서 21억. 21억만큼에 대해서만 내가 세금을 내면 되는 거네요. 또는 이 21억이 이 양도차익이네요.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물어보세요. 근데 그게 아니고,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요. 이 40억에 내가 팔았고 10억에 샀어요. 그러면 30억이 남았죠. 이 30억에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, 곱하기 그냥 9억을 빼는 게 아니고, 이 9억 비과세니까 9억을 빼야 되죠. 이게 아니고, 이 30억에다가 곱하기 40억 마이너스 9억. 그러니까 40억 분의 40억 마이너스 9억. 그러면 결국은 40억 분의 31억이 되겠죠. 이 40분의 31억을 이 30에다 곱해서 나온 게, 그게 양도차익이 됩니다.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. 고가주택의 양도차익. 이게 왜 그러냐면,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짧게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. 이 내가 판값에서 산값을 빼서 이 30억에다가 그냥 9억을 빼면은 안 되고, 9억 부분이 비과세이기 때문에, 이 9억 부분의 비과세라는 거는 이 집이 이 집값이 40억인데 이 40억 중에 이 9억 부분은 비과세라는 거예요. 그러면 과세 부분은 얼마일까요? 이 40억 중에 이 9억을 뺀 나머지 이 31억이 과세 부분이죠. 이게 과세 부분이니까 40억 주고 팔았고, 40억 받고 팔았고 10억 주고 샀고, 이 30억에다가 이 과세 부분인 이거는 40억 전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고, 이거에다가 이제 9억 부분을 빼야 되니까 40분의 31, 다시 말해서 이 과세 부분, 이 40분의 31, 이 과세 부분을 요 비율로 이 양도 차익에 곱해줌으로써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언뜻 보면 약간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0억 중에 9억 부분은 비과세고 31억만 과세인데, 이 양도차익이 30억이라는 거는 40억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이니까, 이 과세 부분인 31억 부분에 해당하는 게 비율적으로 얼마인가 보려면 이 양도차익 30억에다가 40억 분의 31억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된다. 9억 비과세 부분을 감안한 이제 그런 게 되고, 여기다가 뭐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빼고, 그래서 양도소득을 구한 다음에 세율 곱해서 양도세를 산출하는 건데요. 어쨌든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,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가주택,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비과세가 9억이니까 단순히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9억을 빼는 게 아니고, 이 양도차익에다가 매각금액, 다시 말해서 그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에서 이 9억 비과세를 뺀 40분의 31을 곱해서 비율적으로 곱해서 양도차익을 구한다는 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